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문장 연습 2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오늘은 의문문의 명사절, 그리고 이제 틀리기 쉬운 표현,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문장, 그리고 문장 안에서 이가 은는의 문제, 또 문장 확장하기. 문장 확장할 때 전성 어미에서 오류들이 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강조하는 표현, 또 제한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 문장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문의 명사절이라고 제가 써놓았는데 1번 한번 보실까요? 의문문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왜 의문문의 명사절이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 1번 문장 안에는 원래는 물어보는 의문문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지금 1번 문장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고 복합문이에요. 복합문이라서 앞에 어떤 문장 플러스 뒤에 또 다른 문장, 두 문장이 연결된 문장인데 그 중에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이 의문문이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끊어서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 그럼 앞에 문장은 미국 대통령으로 누구를, 여기 있는 누구, 자, 의문사죠. 이거와 호응되는 뒤에 어떤 종결 어미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문장은 미국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까 해야 되겠죠. 뽑다도 틀렸고 뽑을까, 이렇게 의문문이 있어야지 원래 정상적인 문장인 거죠. 거기에 플러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떤 일이? 미국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그것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누구를 뽑을까? 플러스 여기 있는 문장. 그러면 여기를 연결하는 문법이 있는 거죠. 그 문법이 뽑을 것인지 뭐뭐인지 는지 이 형태가 있어야지 이 문장이 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의문문의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1번, 2번 모두 원래는 질문이 들어가는 의문문의 형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한번 볼까요? 이 책을 읽으면 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누구처럼 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왜 이 책의 인기가 좋을까?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다.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된 형태인데 여기에서 오류가 나타난 것이죠. 지금 이 문장이요. 그러면 왜 이 책이 인기가 좋을까? 알 수 있다. 어떻게?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왜 이 책이 인기가 좋을까를 알 수 있어요.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된 건데 이 연결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지금 이 문장이 어색한 비문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뭐뭐일까? 왜 뭐뭐일까? 누구를 뭐뭐일까? 이 문장과 뒤에 다른 문장이 연결될 때 어떤 형태가 와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은지, 는지, 명사일 때는 인지, 여기 것, 명사일 때는 인지. 그러면 여기는 좋을까이면은 좋은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은지. 이 형태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거는 너무 많이 틀리는
형태들이에요. 번역을 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의문문이었던 거거든요. 의문문에 다른 문장을 플러스하면 이 사이에 필요한 것이 은지, 는지, 뭐뭐인지 이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원래 의문문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1번에는 누구 물어보는 거죠. 2번도 왜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인 누구, 왜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뒤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은지, 는지, 인지 이런 형태들과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도록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도 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질문, 물음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여기 내려오고 여기 이렇게 가장 큰 고민이다 라고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2번은요. 과연 두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인가 궁금하다. 여기 연결하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똑같아요. 과연 두 사람이 결혼을 할 것, 명사이기 때문에 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문장은 정문이 됩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까 하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해주세요 라는 다른 문장이 결합이 되었는데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자, 좋을까? 이 형태는 좋다 형용사에 은지 결합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말해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보시면 뭐뭐인지 그리고 은지 이런 형태들을 결합을 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면 비문이 안 되고 정문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4번, 5번, 6번 있는데 한번 여러분 해보실까요?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도 을까, 또 여기도 이길까, 이겼을까?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앞에 무엇, 어느 이런 것들이 질문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과 뒤에 다른 문장이 자, 결합이 되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4번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 여기 과거 형태가 있어서 는지 우리는 그에게 물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도 마찬가지로 자, 어느 질문에 사용되는 단어 있고 이길까 물음표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오늘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른다. 이런 형태들이죠. 자, 6번은 5번과 6번은 자, 선생님들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밑에는 지금 엇앗이 있는 형태죠. 엇앗. 그래서 과거형 아니면 완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자, 어떻게 해요? 6번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겼는지 모른다. 자, 여기에 이길까 할 때는 이길지, 이겼을까 하면 이겼는지. 어쨌든 여기 사용되는 문법은 는지, 은지, 명사일 때는 인지. 자, 을지도 있는데 여기 지금 엇앗 형태일 때는 는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5번, 6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틀리기 쉬운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환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이 아니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자, 이 따라는 뭐뭐에 따라 하면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맞으세요 하면 주사를 맞고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드세요 하면 약을 먹는 거. 그런 것은 진단에 따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진단에 따르면 하면 뒤에 오는 뭐뭐다고 한다, 전달하는 그런 형태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환자는 의사가 말한 그 진단대로 따라서 치료를 한다. 이기 때문에 여기 문장에서는 뭐뭐에 따라 환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네, 비문이 아니고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은 앞에 거와 비교할 때 지금 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뭐뭐다고 한다. 뭐뭐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거와 호응되는 거 제가 한국어 문장 연습 1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덩어리로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다고 했었죠. 뭐뭐에 따르면 뭐뭐라고 한다. 그러면 이 호응되는 문법이 과연 여기에 이 상황에 맞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하면 뭐뭐에 따르면은 여기 이 연구 결과의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은 높은 IQ보다 EQ 지수를 키울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죠. 이 문장이 연구 결과의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뭐다고 한다라는 표현은 연구 결과에 이 지금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장이 있어요. IQ보다 EQ 지수를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연구 결과. 거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뭐다고 한다. 이 형태가 정확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가 아니라 에 따르면으로 고치면 네, 정확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은 설문조사에 따라 현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자, 이 문장은 지금 섞여 있어요. 에 따르면, 에 따라 두 개 중에서 정확한 문장을 써야지 되는 건데, 자, 밑에 이 두 문장으로 제가 3번 문장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뭐뭐다고 한다. 이 형태는 지금 형식적으로 호응 관계는 맞지요. 뭐뭐에 따르면 뭐뭐다고 한다. 그러면 이 뭐뭐에 따르면 앞에 있는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뭐에 따르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가 중요합니다. 뭐뭐다. 여기까지가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내용이 설문조사에 있어요. 나타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형태로 쓰면 에 따르면과 다고 한다의 호응 관계도 맞고 이 상황에도
의미적인 상황에도 맞아 떨어지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는요, 설문조사에 따라 해결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A가 문제라고 결과가 나오면 A에 대한 해결 방안, B가 문제예요 라고 조사 결과 나오면 B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세우는 것. 그 상황에는 설문조사에 따라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라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1번, 2번, 3번, 이제 4번까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있는 문장들이 대부분이 따르면, 따라, 여기도 따르면, 여기는 의해. 의미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용되는 상황이 항상 따라와 따르면 이거 두 개에 틀리기 쉬운, 헷갈리기 쉬운 이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여러분이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특히 따르면 같으면 뒤에 나오는 다고 한다, 이 호응 형태를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4번은 1, 2, 3번하고는 모양은 다르지만 사용하는 양상, 그러니까 의한인지 의해인지 의하면인지 이것은 지금 위에 있는 따르면 하고 비슷합니다. 자, 4번은 연예인 뉴스에 의해가 아니고 뭐뭐에 의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철수와 영희가 공개 연애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따르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뭐다고 한다 형태가 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의하면 다고 한다, 따르면 다고 한다. 이 형태들을 여러분 꼭 세트로 함께 외우시면 문장을 쓸 때 자연스럽게 그 형태들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같은 것끼리 비교하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1번 문장을 보면 뭐가 같은 거지? 무엇을 비교한다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건강식품을 먹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은 좋다. 자, 뭔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이 좋아요? 비교를 하는데 좋다라는 것에서 여기는 건강식품을 먹는 것 형태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유산소 운동, 그냥 명사로 끝나요. 그래서 앞에는 절의 형태이고 뒤에는 지금 명사.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지금 같은 것끼리라고 하면 앞에도 절이고 뒤에도 절이고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 그래서 건강식품보다 유산소 운동이 좋다. 아니면 건강식품을 먹는 것, 그러니까 먹다라는 동사를 썼으면 먹는 것보다 뒤에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지 두 개가 같은 것끼리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1번과 마찬가지로 돈 많은 것, 이거 실제로 학생들이 쓴 문장인데 돈 많은 것, 여기 1번처럼 그냥 명사 단어가 아니고 절입니다. 돈 많은 것 보다는 비교, 건강이 더 낫다. 여기 뒤에도 건강은 그냥 명사이죠. 그러면 앞에는 명사 플러스 다른 형태들이 붙은 절이고 뒤에는 그냥 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때 이렇게 같은 것끼리 하지 않으면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명사끼리만 쓴다면 돈보다 건강이 더 낫다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제가 한국어 문장 연습을 하면서 한 가지 문장보다 같은 의미이지만 동일한 의미이지만 다른 문장으로 다양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돈보다 건강이 더 낫다는 명사끼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다른
다양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돈이 많은 것보다 어떻게 해요? 건강한 것이 더 좋다.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문장도 뒤에 있는 문장도 둘 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1번, 2번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것끼리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 여기 비교를 한번 보세요. 비교일 때 여기는 여행을 갈 때는 구두보다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다. 제가 학생들한테 1번, 2번이 이제 같은 것끼리 비교하지 않아서 어색하다, 좋은 문장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그럼 왜 이거는 괜찮아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던 문장이에요. 여행을 갈 때는 구두보다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다. 이것도 위에 있는 1, 2번처럼 앞에는 구두, 그냥 명사 하나예요. 그런데 뒤에는 운동화를 신는 것. 문장이 길어요. 동사도 나왔고 목적어도 나왔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거는 문장이고 앞에는 구두인데 왜 이거는 틀렸다고 하지 않고 어색하다고 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때요?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이 문장이?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문장. 왜 이 문장은 괜찮을까요? 자, 구두와 운동화는 신발이라는 상위어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하위어예요. 자, 이 말이 어려우면 다시요. 구두, 신다예요. 그렇죠? 운동화, 신다예요. 먹다가 아니거든요. 입다도 아니에요. 그러면 구두 신다, 운동화 신다 둘 다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쓰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구두 신다 보다 운동화 신다 더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괜찮습니다. 그 뜻은 여기에 신다라는 것이 생략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구두를 신다, 운동화를 신다처럼 똑같은 것끼리 같은 것끼리 비교했다고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문장이거든요. 대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동사와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여기 있는 구두 신다, 운동화 신다, 신다처럼 같은 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 많다, 건강 많다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건강 많다는. 그래서 여기 있는 비교 문장은 보기에는 같은 것끼리 비교한 것 같지 않지만 구두 신다, 운동화 신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 문장입니다. 자, 3번 한번 보실까요? 3번은 지금 보다라는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3번은 뭐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뭐뭐. 그래서 여기 있는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무엇과 뒤에 오는 이 무엇이 같은 거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라 앞에가 명사만 있으면 뒤에도 명사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에가 문장이면 센텐스면 뒤에 있는 뿐만 아니라 뒤에도 센텐스 문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번 문장을 한번 볼까요? 노력뿐만 아니라 인내심 강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울 때 많은 노력뿐만 아니라 인내심도 강해야 한다. 어떤가요? 제가 여기 비교 이 문장에서처럼 만약에 구두 신다, 운동화 신다가 가능하면 이 문장이 틀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번에서는요. 뒤에가 인내심도 강하다니까 앞에 노력이에요. 그러면 노력이 강하다?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략하면 안 되고 써줘야지 되는 거죠. 자, 노력이 뒤에 지금 앞에가 많은이고 뒤에가 명사라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도 강해야 한다. 그러면 노력이 필요하다 플러스 인내심도 강하다. 그래서 문장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은 지금 있는 이 형태가 아니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내심도
강해야 한다.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써야지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거죠. 사실은 이가, 은는 인데요. 제가 여기 이가, 은는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가, 은는 2를 할 건데요. 지금 1에 있는 1, 2, 3번은 여러분들도 통번역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을 할 때 이미 배웠던 거이긴 한데 그런데도 문장을 쓰면 꼭 틀리는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1, 2, 3번 문제는 같은 유형입니다. 자, 어디가 어색할까요? 1번은요. 1번에 여기도 는이 있고 가가 있고 는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는은 같은 는은 아니죠? 는이 하나 더 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는은 관형사형이고 여기 있는 는은 조사죠. 우리는 지금 이가 은는이라고 있으니까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는은 뒤에 있는 는과 다릅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뭐뭐는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이 호응도 잘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자,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여기가 한 문장입니다. 그죠?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유는 취미가 같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뭐뭐가 되다. 나는 학생이 되다처럼 우리는 친구가 되다.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여기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안긴 문장에서 주어는 이가로 써야 합니다. 자, 2번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번은 지금 친구가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2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좋아하는 커피.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원래는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그 커피는 아메리카노이다.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때 커피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는 생략하고 여기서 나는이 어떻게 변해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인데 여기 지금 나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여기 문장이 있으니까 여기 안긴 문장에서의 주어는 가, 이 가가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한 번 더 볼까요? 친구는 다음 주에 발표할 주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는이 틀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비교이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비교를 누가 해요? 친구가 합니다. 친구가 다음 주에 발표하다. 주제는 이렇게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긴 문장 안에서 주어는 는이 아니라 이가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 한 문장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이 있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구조예요. 1번부터 3번까지가 똑같이 이렇게 안긴 문장이 뒤에 나오는 명사, 여기 이유, 커피, 주제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형태죠. 그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는 이가 형태를 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모두 공통적으로 여기 우리가, 내가, 친구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가 형태로 씁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이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는이 오거든요.
자, 이 형태를 꼭 기억을 하시면 통번역 하실 때 문장에서 이런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문장을 생산해낼 때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학습을 이렇게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이게 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 학습 어떤 고급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잘 안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지금 그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문법 항목으로 배웠던 것을 실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이가 은는이 굉장히 쉽지만 또 초급에서부터 배웠지만 고급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또 이가 은는인데 통번역에서 이가 은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달라지거든요.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통번역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일상 대화에서는 이가 은는에서 초점이 조금 맞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 통번역을 한다고 하면 문장에서 어디에 초점,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번역에서 이가 은는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가 은는은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앞에 배운 1에서는 한국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들어본 적도 있고 오류를 범했을 때 선생님들이 문장을 고쳐주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 실제로 번역한 문장인데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을 때 이가 은는 예전에 배웠던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지금 형태예요. 자, 얘를 보시면 위에 있는 얘, 밑에 있는 얘 두 개가 같은 문장인데 지금 제가 여기에는 X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의 꿈은 소극적 도피이고 도시 안에서의 꿈은 적극적 현실의 변화를 꾀하는 꿈이다. 아마도 한국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문장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반반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자, 밑에 제가 이 부분이에요. 보통은 왜 우리 번역을 하는 학생들도 왜 이렇게 했는지를 물어보면 이 단어 때문이죠. 소극적, 적극적. 이게 두 개가 대립적이에요. 반대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 나는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할 때처럼 크다, 작다 이런 반대어가 나오면 항상 은는을 썼어요. 왜? 이거 두 개는 대조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단어 소극적, 적극적 이 단어만 보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여기에 번역을 하는 상황인데도 은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자연, 도시 이것도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나열인 경우에는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문장을 보시면 어떤 점이 뭐뭐라면 가정이 있어요. 가정법이죠. 이럴 때는 자연의 꿈은 소극적 도피라면 도시 안에서의 꿈은 적극적 현실의 변화를 꾀하는 꿈이다. 어색한 거죠.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자연의 꿈은이 아니라 자연의 꿈이 소극적 도피라면 무엇은 뒤에 나오는 문장 적극적 현실의 변화를 꾀하는 꿈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트로 이가 가면 라면을 세트로 외워두시면 이런 문장을 번역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번역 과정이 아닐 때는 굉장히 단순한 문장만 하기 때문에 앞뒤 반대말이 나오면 대조인 상황이 거의 90%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자연의 꿈이 소극적 도피, 도시 하나에서 꿈은 적극적 현실의 변화, 거기다가 그것이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뭐뭐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법이 들어가 버리면 문장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단어만 반대 상황이라고 해서 대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한국어 그냥 언어 학습에서는 학습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문법 항목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해서 이 부분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모국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이런 문법 형태들, 표현들에 대해서는 외워야지,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학습을 해서 외워야지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생산할 때, 여러분이 작문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문장 확장하기 위해서 전성어미. 이 전성어미 말 자체는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이 용어 자체는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문장을 앞에 한 문장이 있고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있을 때 여기를 연결할 때 일반적으로는 연결어미를 사용을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아까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이다 할 때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 있고 암긴 문장이 있고 뒤에 또 다른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은 연결어미가 아니라 전성어미라고 하는데요. 자, 1번 보기를 보면서, 보기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국어는 혼자 공부가 어렵다. 뭔가 어색하죠? 자, 이것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외국어는 혼자 공부하다 플러스 기가 어렵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다 플러스 어렵다라는 문장이,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이죠. 이때 뭐뭐 하기가, 이 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성어미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제가 그 리스트 목록을 또 보여줄 거라서 일단 지금은 예문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번 부모님은 내가 성공하는 바랍니다. 이거는 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는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바랍니다라고 명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문입니다. 아예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은 내가 성공하다 바라다니까 플러스 이 문장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문장만 정답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을 바랍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친구가 귀국하고 난 후 친구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이.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정확한 문장이 아니죠. 친구가 귀국을 한 후 친구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을 알았다고 했어요. 자, 써볼까요? 친구가 귀국하고 난 후 친구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이죠. 이다에 알았다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임을 알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전성어미를 제가 1번, 2번, 3번으로 설명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뭐 하는 기가 뭐뭐 하는 기를 또 임을
이런 형태들만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시 더 뒤에, 자, 여기를 보시면 알다, 뭐 바라다 이런 동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성 어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기를 쓰고 어떤 것들은 음을 씁니다. 아까 예문에서 1번, 2번은 기였고 3번은 음이었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도 있습니다. 알다, 밝히다는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비슷한 종류들이죠. 이런 동사들은 기, 그리고 는 것은 뒤에 여러 가지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1번 예문을 보시면 그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 알게 되었다. 알다죠? 여기 알다. 그럴 때는 어떤 거? 여기 음이 붙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 연결을 하면 1등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너의 꿈을 이루다, 나는 바라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너의 꿈을 이루다가 아니라 너의 꿈을 이루기, 명사처럼 만들고 여기 조사를 붙였죠. 이루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니까 문장이 길어지는 확장이고, 그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문에서 볼 수 있는 여기 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전성어미죠. 자, 3번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기 외에도 는 것. 문어체에서는 는 것 형태들이 더 많이 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구어체에 많이 쓰이고, 문어체에서, 그러니까 글로 쓰는 형태에서는 는 것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나는 알게 되었다. 그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침표 온점이 있고 두 문장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그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을, 했다와 그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를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밑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을, 형태는 똑같은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는 것을 1등을 했다 플러스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는 것, 이 형태, 앞에 있는 이 형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기도 되고 는 것이 되는데, 여기 형용사에서는 여기 있는 동사처럼 형태는 쓰지 않고 형용사는 기 형용사, 뭐뭐기 어렵다, 뭐뭐기 힘들다, 뭐뭐기 좋다. 예문을 보시면 1번 이 책은 좋다. 문장이 하나 끝났고 혼자 공부하다. 이 두 문장을 플러스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좋다.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뭐뭐기 좋다. 여기 좋다 이런 거 안 됩니다. 2번은 한국어 토픽 시험 6급을 따다. 그것은 어렵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여기 한국어 토픽 시험 6급을 따는 것이 어렵다. 물론 여기 따기 어렵다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어에서는 는 것이 형용사, 여기도 는 것을 동사, 이 형태를 외우라고 하시는 것은 꼭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통번역에서는 문어체 형태를 많이 쓰게 되니까, 특히 번역에서 문어체 형식을 쓰다 보니까 는 것이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강조하기 표현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의문 형식인데요. 말 그대로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사실은 하고자 하는 기능은 강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강조하는 것인데,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써놓은 이 문형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형식은 뒤에 있는 질문 형식이죠. 뭐뭐 는가, 뭐뭐 는가, 응가. 그래서 질문 형식이고 물음표도 있지만 요 지금 파란색 부분은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답이 아니고, 그렇지만 가끔 스스로 묻고 스스로 글을 쓰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자기가 글로 쓰는 경우에 이런 형태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을까, 과연 두 개의 호응은 이루고 있고 문장이 비문은 아닙니다. 정문이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강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까요? 여기 의미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의미인데 그냥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쓰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인가? 내가 대답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의 문어에서 글을 읽는 사람, 독자가 보면서 그냥 이 문장보다 여기 이렇게 이 형태가 나타나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라면 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 집중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거죠. 확실히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이 부분이 뭔가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원래 하고 싶었던 의미가 강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까도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이해 영역에서는 잘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들인데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라고 하면 스스로 글을 쓸 때의 이런 형태들, 특히 우리가 통번역에서 여러분 모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모국어에도 아마 이 어떤 형태인지는 각각의 모국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강조하는 표현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한국어로 이런 형태들을 쓴다면 여러분 모국어에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 발음 부분에 이 문형을 외워두시고 이것을 번역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습의 형태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보기 문장을 보시면 무조건 세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세금 올리는 것에 사실은 반대인 것이죠. 세금 올리는 것은 반대라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무조건 세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은 가끔 이 문장이 강조가 아니라 정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는 되는데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표현들을 보기만 했지 사실은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것을 문법 항목으로 잡아서 여러분에게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자, 1번은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과연
과연 좋은 방법일까? 이렇게 쓰면 나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번 문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환경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일까? 아니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형태처럼 똑같이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일까, 는가 이런 형태들이 모두 질문을 하는 의문문이 아니고 강조를 위한 형식만 질문 형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제안 표현을 볼 텐데요. 여기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질문 형식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강조 표현에서처럼 이 질문 형식으로 얘기를 형식은 이렇게 질문 형식이지만 사실은 의미는 제안, 앞에는 똑같이 질문 형식이고 의문 형식이었지만 강조하는 의미의 문형을 받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강조는 아니고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거. 자, 실제로 의미는 제안이고 권유, 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라는 권유이지만 형태는 지금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해야 한다 보다는 조금 더 약한 거죠. 약한 거지만 그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문형이 뭐뭐는 것이 어떨까?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쓰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해 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압적이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파란색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너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나의 의견은 너가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 라는 것인데 표현을 뭐뭐는 것이 어떨까라고 질문 형식으로 하면서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뭐뭐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는 제안한다. 그런 뜻으로 제안 표현하기로 이 문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강조 표현 그리고 제안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는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는 의문이 아니었죠. 질문이 아니었죠.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지 진정한 고급 학습자고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제안 표현하기의 연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연습인데요. 보기 문장 초등학생 때부터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의 의견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뭐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형태들이죠. 자, 1번, 2번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면역을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말은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이 뜻이 되겠죠?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뭐뭐는 것이 좋다. 부드럽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화가 많이 날 때 당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너는 화내지 말고 지금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 라는 나의 의견을 이렇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네, 이 형식은 질문이죠.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문장 전체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제안의 형식입니다. 연습 문제 1번, 2번 괜찮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앞에서 의문문으로 나타나는 그 명사절 또 얘기했고, 또 방금 강조하기라든지 제안하기라든지 형식과 의미가 조금 다른 형태들에서 다른 형태들의 지금 문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와 또 제안하는 거지만 형식은 질문 형식인 것들을 했는데, 지금 1번이 강조하는 표현이고 2번이 지금 제안하는 표현에 대해서 연습 문제, 그리고 문장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성어미 했습니다. 그죠? 문장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연결하는 거. 그게 지금 3번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 문제를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평가하기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평가하기 문제를 풀면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제안하기, 강조하기, 그리고 문장 확장하기 이런 것들을 다 복습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국어 문장 3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